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 테슬라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7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장 이후에 주간 단위로 최장 약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간밤에는 15% 넘는 급락세를 보였으니까. 근데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반 테슬라 감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도 이게 세계 최대의 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인데 여기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은 있는데 네네. 또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가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그 펀더멘털 가치 얘기하기 전에 가장 네. 궁금한 그거니까 일단은 1월 달, 2월 달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걸 제가 똑같은 걸 되뇌일 필요는 없고 뭐 그 중국 내수도 그렇고 유럽의 각국도 보면은 BYD나 다른 업체들은 괜찮은데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전기차 판매되고 이러는 거 봤을 때. 근데 이 테슬라만 1, 2월 달에 뭐 50%다, 40%다 이제 붕괴 비슷하게 됐는데 그 원인과 그것이 바뀔 가능성인데 아직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장 큰 게 그 모델 Y 그 SUV 큰 거 그거 신제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주니퍼인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많이 공급이 안 됐어요. 모델 그게 Y. 모델 Y가 사전 받은 그 오더가 뭐 20만 대라고 그러는데 본격화되는 게 이번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델 Y가 본격화돼서 어떻게 출하가 인도가 되고 하는 그 데이터들이 찍혀서 나오는 게 아직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3월 달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4월 달 들어가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넘버가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베팅하는데 그죠. 이게 모델 Y가 아직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식으로 출하가 혼자서 이렇게 마이너스 40%, 50%간 것인지 네. 아니면 진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 머스크 정서가 나쁜 거에 일시적인 이유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그 이유가요. 근데 섞여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머스크 그냥 나는 머스크 싫어. 그래서 기사에 나왔지만 미국의 일부 지역에 합니다만 나는 머스크가 이렇게 정부에 입각하기 전에 산 자동차다. 하지만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유럽이나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현지인처럼 그렇게 느껴서 살 걸 안 사느냐 아니면 주니퍼라는 새로운 게 대기하고 있으니 기존 모델 거를 안 사서 이게 붕괴된 것이냐 섞여 있다는 거죠. 마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 분명히 그 다음에 과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트럼프 때문에 250불, 200불 하던 것이 400불, 500불 갔던 거니까 다 거품 토해내는 거야. 저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그게 팽팽한 건데 어저께 오늘 새벽에 15% 막판에 계속 내리다가 15%를 맞은 거는 분명히 과매도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포가 엄습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가격 가해졌다고 그렇죠. 경기 침체라면서요. 예. 경기 침체를 트럼프가 용인한다면서요. 용인한다는 건 알지만 뭐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당분간 단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일반 자동차도 있지만 전기차는 좀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빠지면 있기 때문에 어제 빠지기 전에 한 250, 60불 정도라면은 거기까지는 빠지는 게 이유가 됐다. 예. 근데 여기서 더 빠져서 200불을 위협하는 정도는 과연 실제 본질 가치가 과연 200불도 안 되는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꽤 웃긴 게 경기가 침체일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해갖고 미국 주식이 뭐 나스닥 테슬라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주식은 안 빠졌습니다. 포드 취입 안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 이슈가 과연 전기차 시장이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머스크에 대한 그런 거에 섞여 있는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니퍼라는 새로운 모델이 쉰먼트 돼가지고 마이너스 정도를 얼마나 메워지느냐. 메워지면 이게 주가가 반등할 거예요. 그 메워지는 게 잘 메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율주행차 갖고 와도 자율주행차 가치가 과연 얼마지? 다시 생각할 겁니다. 누구는 400불, 500불, 700불 불렀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 증권사가 한 목표 주가 한 400불 정도의 목표 주가를 한 거에 의하면은 또는 그 이상으로 부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400불이건 500불이건 600불이건 가치의 8, 90%는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아니고 자율주행차하고 FSD, 그러니까 로봇 택시하고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어썸프션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괜찮으면은 오늘 200불에서 주가를 사느냐 250불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게 400불, 500불 갈 포텐셜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저께 15% 빠진 건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만 뭐 210불 잡았는데 한 1년 동안 300불 이상 안 가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300불 이상 안착하는 거는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FSD라든지 로봇택시에 대한 믿음을 한 5, 60%, 7, 80, 70% 정도는 믿어야지 300불 이상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 전기차 판매가 머스크의 신제품이 잘 나와서 엄청 잘 치다 다시 팔려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300불 정도의 가치는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업체들이 얘기하는 400불, 500불은 상당히 그 로봇택시라든지 FSD에 대해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넘버로 아니면 내러티브를 근사하게 난 믿어 이게 아니고 이러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500불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아마 300불에 잡든 250불에 잡든 간에 그 전에 불렀던 500불, 600불들은 아마 올해 내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어쨌든 주가가 확 올라간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 반 테슬라 영향인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향인지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네. 궁금했던 거는 반등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결국 모델 Y가 시장에 나와서 인기를 얻어서 네. 그게 데이터로 보여지느냐와 그렇죠.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거가 넘버가 나오면 살아나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빠르면 아마도 예. 4월 달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은 예. 지금 한 달 뒤가 될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마이너스 40%가 아니고 출하는 게 그래도 뭐 성장을 하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간 상태로 올라오죠. 그거를 어떻게 베팅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결국 모델 Y에 좀 달려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통 완성차 기업과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의 희비가 완연하게 엇갈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2차 전지 주가 최근 그래도 잘 갔다가 주춤한 모습이 일부 좀 보이거든요. 이거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 2차 전지는요. 그 테슬라와 관계 없이 간 겁니다. 예. 예, 갔다가 다 내려왔고 오늘은 이제 매크로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2월 달에 좋았지 않습니까? 올랐던 거는 뭐냐면은 유럽이 자동 전기차에 대해서 규제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환경 규제를 조금 더 세게 해서 세게 하면 어떻게 돼? 전기차를 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규제를 예, 더 세게 한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그 뭐 보조금을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예. 보조금을 빨리 명시적으로 얼마를 빨리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었어요. 유럽의 흔히 얘기하는 유럽의 자동차 액션 플랜이 나오게 돼 있는 게 3월 5일 네, 지났죠. 네.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규제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바로 엑셀러레이션 하기에는 이렇게 CO2 규제가 뭐 1km 달릴 때 몇십 그램 이상의 CO2를 내면 안 돼요라는 규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25년, 6년, 7년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연도별로 안 하고 3년 평균 해놨어요. 그럼 뭐 3년 평균이 뭐죠? 초반에는 규제 잘 안 지키다가 뒤에 가서 규제 지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방향은 여전히 규제를 해서 전기차로 가게끔 만드는 거지만 이게 3년 평균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전기차 입장에서는 그걸 가속화시킨다기보다는 좀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돼서 네거티브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면서 3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좀 다시 반락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가 올라간 거죠. 그 넘버는 실적에 대한 넘버는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버는 언제 나오죠? 3월 말 4월에 나오니까 지난달 2월 달까지는 그 넘버 무시하고 달렸는데 유럽발 정책 뭐 이런 거하고 갈렸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슬라만 안 팔렸지 그 전기차가 잘 팔렸어요. 네. 유럽 시장은 30-40% 성장했고요. 네. 그 1월 달은 2월 달도 한 20% 가까이 성장했고 미국도 20몇 % 성장했어요. YOY. 테슬라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방향으로만 들어가지 않고 골고루 들어간 거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수치 자체 그 개수는 성장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정책 발휘수로 과도한 것이 조금 애매해지니까 다시 반락했다가 오늘
그렇게 맞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맞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그 트레이딩하는 포인트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아마 그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아마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는데 한바탕 그 트레이딩한 기운은 조금 사그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전지 업종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주가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2분기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2차전지 주목할 이슈는 뭐예요? 뭐 앞으로? 주목할 건 이 시점에 주목할 건 얼마 전 인터 배터리 대해서 한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예. 장기적인 건 지금 이런 판국에 머리 안 들어오죠. 전고체는 뭐 27년적이고 그나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LG 엔솔하고 포스코 홀딩스 그룹이 그나마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 사실은 그 현대제철처럼 철강 쪽에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다 나는 거죠. 그거 요소 하나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그 배터리의 그 중요한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이 아르헨티나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올해 4, 4분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철의 모멘텀과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염호는 4, 4분기 들어가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생각을 기존적으로 갖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엔솔이 뭐 테슬라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고객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지나가면은 결국은 트레이딩 레인지 그래서 80조 가까이면은 싸고 90조 가까이면 비싸고 시총이 이런 레인지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SDI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하지만은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올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전고체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로보트용 배터리라든지 또 4680의 파이라 어떤 그런 쪽에서는 경쟁이 있거나 아직 로드맵이 약간 부족해요. 거기다가 이 투자를 좀 하려는데 그 자금의 어떤 타이트니스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엄청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LG 엔솔과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좀 길게 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들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로봇 시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그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를 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죠. 로봇 시대를 열려면 사실 얘네가 그 움직이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래서 굉장히 네. 전력 소비도 많이 되고 배터리 이런 부분도 되게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2차전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오르신 말씀입니다. 물론 로봇을 그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AI가 심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AI가 뭐죠?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거 뭐 합니까? 로봇이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게 잘 작동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인지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는 분석하잖아요. 인지해서 어떻게 했던 나오고 그 실제 로봇이 암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이게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액트가 네. 행동이니까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있어요. 로봇이 한 2만 불짜리다 요즘에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거의 한 70% 이상의 저거. 70% 이상의 원가는 뭐냐면 액추에이터예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회사 하면은 그 회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코스트는 되게 작아요. 배터리는 1%밖에 안 됩니다. 아니 로봇이 우리 몸무게 한 70kg 되는 그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거기에 무게가 있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배터리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용량이나 그것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코스트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여기는 한 23kWh인데 그렇게 하면은 2시간 하면은 멈춰야 돼요. 여러 가지 시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2시간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충전해야죠. 네. 그 배터리 그게 충전을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앞으로. 맞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배터리가 하면 24시간 돌게 하려면 물론 로봇을 한다 해서 24시간 돌긴 쉽지 않지만 이런 쪽 24시간이면은 2시간이니까 12번은 배터리를 방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고 그 코스트가 듭니까? 그래서 배터리의 기존에 갖고 있는 배터리 밀도를 확 올려야 돼요. 오래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앵커님 그 옆에 친구처럼 하나 데리고 있는 로봇맨이 하는 거, 그거는 참 요원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했을 때 로봇이라 하면은 사실은 그 옵티머스 같이
그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자동차의 생산 현장, 현대차가 생산 현장에 사람 대신에 사람의 성능보다도 뭐 생산성이 한 60, 70배 좋은 거, 60, 70% 좋은 거. 사람은 혼자 일 못 하잖아요. 한 10시간씩 일해도 2명 하면은 2교대 해가지고는 20시간밖에 못 하는데 로봇은 24시간이니까 계산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코스트 빼놓고 한 68% 사람보다 로봇이 뭐죠? 성능이 좋죠. 근데 원가가 좀 높은데 원가가 점점 내려가니까 원가가 내려가면은 자동차 생산할 때 인건비가 한 35%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부품까지 다 하면은 그럼 35%는 원가를 반만 줄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배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배터리 어떻게 되냐?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터리 효과 안 돼요. 배터리 용량이 2배, 4배 이렇게 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를 개수를 들 수는 없으니까 같은 배터리 크기에서 밀도가 촘촘하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가 필요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기존보다도 에너지 용량이 한 2배 정도 들어가고요. 전고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고체 다음에도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저기 또 리튬 에어랄까 아직 생산성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5배예요. 5배는 모르더라도 2~3배 정도 같은 면적 크기에서의 에너지 밀도 용량이 큰 배터리가 양산이 잘 돼야지 그 로봇 시장이 배터리 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되면은 이 배터리 시장은 로봇양 배터리는 지금 전기차, 중급 전기차의 한 10배 정도 되는 배터리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전고체가 언제 나온다 그랬죠? 2027년 조금 나오기 시작해서 만개되는 게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후나 30년 전으로 했을 때 전고체나 그 이상의 밀도 있는 배터리가 양산이 되면 그러면 아마도 지금 전기차 몇 개 들어가느냐 그거 못지않게 최소한 10배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 SDI 같은 전고체 배터리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시간이 좀 근데 걸리는 거죠. 좀 멀어 보이네요. 다. 그래서 이 이슈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아니죠.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빅테크 없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수혜주로도 분류가 돼서 이런 흐름까지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빅테크 주식은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P 500가요. 제가 본 게 PER이 23배, 4배 비싸거든요. 과거 평균 한 20배 정도 근처 오면은 그게 5,000한 5, 6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빠르게 들어가느냐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올해의 가장 큰 변수는 어쨌든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인식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인플레가 올라가서 다시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로 하여금 그거가 아마 오늘 그 월가의 수장들하고 만나는 미팅에서 혹시 트럼프가 태도를 조금 바뀔지 아니면 일축할지 그게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에서 5% 더 빠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니 해도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은 트럼프네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